자, 방정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고등학교 1학년 과정부터 배웠던 것들을 좀 훑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함수하고 방정식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야. 그지? 함수 두 개 연립하면 방정식 나오지. 방정식을 쪼개면 함수 두 개가 나오거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래 과정대로 하면 니들이 10의 나에서 방정식의 이론이라는 걸 배워요. 방정식을 가지고 함수로 분리해서 해석하는 거, 뭐, 근의 위치가 어디 있느냐, 뭐, 근의 부호가 어떠니, 뭐, 이런 것들, 근의 개수가 몇 개니, 뭐, 이런 것들, 근을 직접 구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그건 그래프를 그려서 해야 되기 때문에 방정식을 함수로 쪼개서 해석하는 걸 배운다고. 우리가 이제 차차 할 건데, 순서가 거꾸로 돼서. 그러니까 함수하고 방정식을 좀 봐보면, 함수 중에 우리가 다항함수라는 걸 배웠어, 그지? 다항함수는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고차 방정식 뭐 이런 걸로 됐었고요. 그죠? 지수 함수를 배웠고 지수 방정식을 배웠지. 그지? 로그 함수를 배우고 로그 방정식을 배웠어. 근데 니들이 10의 나 상태에선 유물이 함수는 배웠어. 근데 유물이 방정식을 그때 안 배운 거야. 그지? 요건 수원에서 배운 건데 지수 로그 이런 거는 수원에서 배운 거고 요거는 10의 가나에서 배운 거고 요건 10의 나에서 배웠는데 방정식을 안 배웠어. 그리고 삼각 함수 배웠고 삼각 방정식하고 부등식까지 다 배웠거든. 여기에도 똑 띄워놨죠. 그래서 요게 수투로 기어 들어왔다고. 여기 수투로 기어 들어온 거야. 유리 방정식과 무리 방정식이. 요게 왜 들어왔냐면 이게 복잡하기 때문이고 오류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계산상으로는. 그러니까 계산에 집중하다 보면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수원 정도에서 그 수학적으로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힌 이후에 자기 오류를 발견할 수 있는 상태에서 수투로 넘어가면서 거기서 이제 더 배우기 위해서 이게 수투로 넘어가 있는 거야. 분수방정식, 뭐 당연히 분수함수를 연립한 거죠. 그죠? 분수함수를 연립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분수함수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려면 우리가 함수라고 하는 거에서 정의역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정의역이라는 게 주어지지 않으면 함수라고 하는 것 자체도 주어지지 않는 거랑 똑같지. 그래서 이름도 정의역이잖아. 이름도. 함수를 정의해주는 구간이라는 뜻이거든. 그러면 분수함수라고 하는 것에서는 항상 정의역에서 빠지는 애가 있어요. 예를 들어 x-1분의 1이라는 건 x가 1일 때는 정의가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함수 그래프로 그리면 점근선의 교점으로 나타난다고. 그죠? 그래서 그거를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고 무리방정식에서 이제 무리함수의 연립인데 무리함수라고 하는 것도 역시 정의역이 제한적으로 나타나지. 뭐 요렇게 돼 있죠. 무리함수 그래프를 그리면 요렇게 그렸다 이게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가 뭐 마이너스이다. 그럼 정의역은 여기만 정의역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정의역이 실수가 아닌 애들이거든. 다항함수 같은 경우는 실수죠. 실수. 정의역이. 집어넣는 값이. 뭐 2차 함수 그래프 이렇게 생겼지. x가 모든 실수지. x. 뭘 집어넣어도 상관없죠. 3차 함수 마찬가지지. 모든 실수를 집어넣어도 상관없어. 그지? 그러니까 다항함수는 우리가 정의역이라는 걸 고민하지 않아요. 하지만 분수함수 이런 애들 뭐 이런 애들. 모든 실수가 아니라고 여기서는 정의가 안 되니까. 그지? 무리함수 그래프 이렇게 그려지면 여기서만 정의역이 있으니까. 정의역이 제한적으로 나오는 애들의 방정식을 만드는 게 그래서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해를 찾는 과정에서 식을 변형을 해. 분수 상태로 풀 수 없기 때문에 분수를 정수 형태로 바꾸죠. 그래서 그걸 분수 방정식을 정방정식으로 바꾼다라고 얘기를 해. 정수 형태의 꼴을 띄고 있는 방정식을 정방정식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무리수를 풀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실수 형태, 특히 이제 뭐 유리수 형태로 바꾸기 위해서 제곱을 하거든? 제곱을 하면서 요 1번과 2번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무연근이라는 게 발생을 해요. 그건 뭐 지난번에 잠깐 설명을 했었어. 그지? 그러니까 가장 필요한 개념이 필요충분조건이다라고 했어요. 그죠? 필요충분조건만 철저하게 지키면 뭐 분수방정식과 무리방정식은 무리 없이 풀 수 있어요. 자, 분수방정식을 풀기 전에 우리가 이제 간단히 초등학교 수준으로 좀 내려가서 분수를 표현할 때 우리가 가분수라고 하는 건 좀 기피하는 형태지. 가분수. 대가리가 큰 거죠. 대가리가 큰 거는 좀 싫어하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모든 숫자의 대략적 위치를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구분을 해. 그래서 어떤 수의 정수 부분이라는 걸 나타내고 싶어서 만든 기호가 뭐냐? 어? 니들 중학교 3학년 때 뭐 루트 3의 정수 부분을 찾아라 뭐 이런 거 많이 했었어, 그지? 루트 3의 정수 부분이 얼마니? 1이지. 루트 7의 정수 부분은 2죠, 2. 루트 14는 3이죠, 3. 그죠? 그게 뭐냐면 연속된 두 정수 사이에 어디 끼어 있는지 보면 알지. 그죠? 그래서 루트 3의 정수 부분이라는 말을 줄여 쓰고 싶어서 생긴 게 가우스야, 가우스. 가우스 루트 3 하면 1이죠. 그러니까 가우스 x라고 하는 게 뭐 책에는 정의가 뭐 x를 넘지 않는 최대의 정수 뭐 이렇게 써있지.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우스 x라는 건 x의 정수 부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줄여 쓰기 위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수의 표현도 그게 한눈에 보이게끔 쓰는 게 좋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가분수로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대분수 형태로 쓰게 되죠. 이게 대분수 형태지. 대분수는 요걸 생략한 거지. 플러스를 안 써주면 이게 대분수 아니야. 2의 10분의 7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분수를 표현할 때는 분자가 분모보다 작은 게 좋은 거야. 항상. 그게 더 편하다는 거죠. 알기 쉬운 거고. 그 불필요한 계산을 덜 하게 되지. 그래서 이제 이게 숫자로 나타날 때는 크기가 작은 거고, 이게 문자로 나타날 때는 차수가 작게끔 써야 돼요. x 플러스 1이 x 플러스 3보다 작아? 작아, 커? 작지. 크기는 작지. 크기는 무조건 작잖아. x 플러스 3이라는 게 x 플러스 1보다 이 큰 놈 아니야. 그지? 크기는 작지만 차수가 같기 때문에 이건 차수를 줄여서 써야 돼요. 미지수가 요 x라는 값이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런 형태도 제대로 된 표현은 아니죠. 요걸 이렇게 줄여 써야 된다는 얘기죠. 뭐 대표적인 예로 이런 애가 있다고 쳐봐. 이걸 계산하려고 통분을 하면 벌써 밑에 2차식 되지. 이거 이렇게 올리면 2차식 되지. 여기도 2차식이지. 2차식 되지. 그러면 이렇게 또 곱해버리면 4차식에 4차 방정식을 풀어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식이 너무 거창해지지. 근데 그거 계산을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판단해야 될 게, 이게 간단히 써있는 꼴이냐. 그걸 먼저 판단을 해야죠. 이제 그게 아니었던 거지. 그러니까 이걸 간단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꾸죠. 요걸 이렇게 바뀔 수 있지, 그지? 차수를 낮추면 여기 x-2에 x 플러스 2가 되잖아, 그지? 그럼 x-7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이렇게 줄였을 수 있죠. 그럼 이 정수 부분을 다 떼어낸다고. 그럼 정수 부분이 다 떨어지니까 이게 다 1이니까 이게 없어지지. 그러니까 이 식이 이렇게 간단해지지. 이 식이 벌써 이렇게 간단해졌다는 건 이거 통분해봐야 뭐 나와? 통분해봐야 2차고 위에 올라가봐야 1차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또 공통인수 2가 있으니까 약분하고 통분해보니까 이게 똑같으니까 뭐 그냥 2 이렇게 풀어버리는 2차 방정식 풀어버리는 거죠. 2차 방정식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이건 얘랑 똑같죠. 얘랑 똑같고 얘랑 똑같지. 얘랑 똑같은데 얘랑은 똑같진 않거든. 얘랑 얘는 0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야지 똑같은 거지. 그죠? 여기서는 0일 수가 없지. 이 식 자체만으로도 벌써 이 분모는 0이 될 수 없다라는 걸 가지고 있어. 그지? 근데 여기서는 0일 수도 있는 거니까 여기다 이렇게 0이 아니다 이렇게 써줘야죠. 정확하게. 그 말을 이렇게 써놓는 거지. x는 2가 아니고 7이 아니고 2이 아니고 4, 6이 아니다. 그럼 얘랑 이제 같은 말이 되는 거지. 그럼 이제 요거 풀면 x가 4가 나온다. 오케이? 그러니까 요거는 분수 표현을 좀 쉽게 하면 계산적으로 불필요한 계산을 덜 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해준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무연근이 발생한다 뭐 이런 얘기인데, 무연근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식이라는 걸 똑바로 읽으면, 예를 들어서 니들한테 로그라는 식을 이렇게 줬다 이거야. 로그 x 플러스 3이 있다라고 하면 벌써 이 말 안에는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다라는 말을 포함하고 있어. 그지? 그거랑 마찬가지로 x-1이 1이다라는 말은 이미 x는 1이 아니다라는 말을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쵸?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 써줘도 되지. 안 써져 있다고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염두를 해야지. 그러니까 이런 식을 풀을 때 얘를 이제 바꾼 거지. 인수분해해서 공통인수 쉽게 찾으려고. 인수분해 해놨어. 2차에 1차니까 더 줄였을 수는 없어요. 이미 이건 간단한 형태야. 그지? 그러니까 공통인수를 찾으려고 인수분해를 해놨고, 이거를 이제 정방정식꼴로 바꿔야 된단 말이야. 정방정식꼴로 바꿔야 되니까,
정방정식꼴로 바꾸다 보니까 이제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곱했겠지. 근데 곱한다고 해서 이거랑 같은 식은 아니죠. 당연히. 정수꼴로 바꾸기 위해서 곱하긴 했지만 이 말에는 이 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로 쓸 때는 요 옆에다 써줘야지. 써주고 이걸 풀면 마이너스 4와 1이 나오죠. 그쵸? 근데 여기서 마이너스 4는 아니라고 했잖아, 이미. 그러니까 이건 무형근이죠. 그죠? 없을 문자, 관련하다는 연자, 이을 연자, 근, 관련이 없는 근이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래서 항상 분수방정식과 무리방정식을 풀을 때는 졸고 있는 상화가, 네? 필요 충분 조건을 만족하고 있는가를 따져봐야 돼요. 아시겠어요? 네. 별로 특별한 말은 없어. 필요 충분 조건만 지키면 된다. 그것만 까먹지 않으면 돼. 내가 말을 바꿀 때. 무리방정식 마찬가지죠. 자, 무리방정식의 풀이 방법은 제곱을 할 거야. 그지? 근데 제곱을 할 때 문자라고 하는 거는 양수인지 음수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함부로 제곱하면 안 돼. 그치? 문자이기 때문에 함부로 제곱하면 안 되죠. 양수일 때만 제곱할 수 있는 거야. 그지? 양수일 때만. 그래서 자, x는 루트 x 플러스 2라고 있으면 요 말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x는 루트니까 항상 양수죠. x는 양수라는 말과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는 말이 공존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요거를 제곱을 하면 x제곱은 x 플러스 2가 될 텐데 요거랑 같은 말이 아니죠. 그죠? 지난번에 설명했었죠. 얘는 이렇게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같은 말이 되려면 여기에 0보다 크다라는 말을 써줘야지 같은 말이 되는 거지. 그지? x가 0보다 크다라는 말이 있어야지 같은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풀고 나면 이거는 무형근이 되는 거지. 그치? 실제로 그래프로 그려봐도 요 그래프는 y는 x 그래프하고 y는 x 플러스 2, 루트 x 플러스 2 그래프를 그리면 여기서 한 군데서만 만나요. 요 밑에서는 만나지 않지. 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실제로 요거를 그리면 요거는 요렇게 그리거든요. 그럼 이제 두 군데에서 만나는 것처럼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변형된 식을 푸는 거지, 이거는 변형된 식을 푸는 거지, 원래 식을 푸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원래 식하고 똑같이 만들어주기 위해서 요 식을 변형되는 과정에서 필요 충분 조건을 지켜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무형근 두 번째, 요것도 마찬가지죠. 요거 제곱하려고 봤더니 양수야? 요거 양수지. 요것도 양수지. 그러니까 제곱해도 상관없어요, 이때는. 그냥 제곱했어. 제곱해서 나왔지. 그 다음에 이 루트를 없애줘야 되니까 루트를 한쪽으로 몰아. 이쪽으로 보내. 그지? 그 다음에 이거 제곱하려고 봤더니 이게 양수인지 아닌지 모르지. 그러니까 양수일 때만 제곱할 수 있으니까 x가 4보다 크네.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네. 그러니까 공통범위인 x가 4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달아주면 되지. 제곱하고. 그죠? 그 다음에 제곱한 다음에 풀고 나니까 x가 두 개가 나오는데 4보다 큰 것만이라고 그랬으니까 요 2는 무형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